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월 16일부터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 올 한 해 2023년에 경제 그리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박 교수님은 다보스 포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구경만 하는 입장료도 아주 비싸다고 들어서 예. 아직 참석은 못 해봤고요. 네. 경제TV에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표로 참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벌어지는지, 어떤 또 정책이 나올지 저희 인포맥스 D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연합뉴스 경제TV 더 인터뷰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16일부터 이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회의의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53번째 다보스 포럼에 어떤 쟁점이 오갈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죠. 예. 이 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또 학계 유명 인사들이 이제 대거 모여서 함께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슈 그리고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들이 있어서 심화된 보건 위기, 안보 위기 또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예. 오늘 김세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현지 시간 16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네.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보스 포럼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행사가 되는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보스 포럼 어떤 행사입니까? 네, 다보스 포럼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학계 리더들이 모여서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이슈들을 발견하고 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원래 그 독일 출신 스위스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그 교수가 예. 원래 제네바대 교수였는데요. 예. 이분이 1971년에 유럽 경영 포럼이라는 협회를 창설을 합니다. 근데 이 모임이 이제 원래 유럽권에서만 오는 그런 경제계 인사들의 모임이었는데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1987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는 원래 이름은 아니고 세계 경제 포럼이 원래 이름이고 다보스 포럼은 이 열리는 장소가 이제 스위스의 휴양 도시인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그런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사실 이 다보스 포럼이 지난 40년간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글로벌 위기를 사전적으로 인식을 하고 결국 거의 모든 선진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유도한 것이 가장 큰 공헌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하였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많은 산업 정책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네. 주로 최근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시기인 3년여간은 대면 이제 행사가 열리질 못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개최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면으로 예. 이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각국에서 이제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서 대주제는 있지만 각 나라별, 각 회사별 자기들이 관심 있는 주제별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모임
어떻게 보면은 포럼에서 이렇게 그 미리 구성한 모임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였고 이번이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휴양 소도시인데 뭐 우리로 따지면 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보스 포럼이 이제 처음으로 그 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네. 하는데요. 지금 그 다보스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2,7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50명 이상의 이제 국가 수반들, 대통령과 수상 같은 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을 합니다. 예. 한편 이제 이번 다보스 포럼의 특이한 점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예. 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캐서린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하고 존 케리 기후 대사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류허 부총리가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그 참석을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치인과 기업인이 전혀 참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참석 못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각국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계 인사들 중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19명, 그리고 재무부 장관 69명,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600여 명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은 없는 이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유력한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 또 여기서 나온 것들이 나온 아젠다들이 또 주요 현안으로 세팅이 되고 좀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떤 쟁점이나 주제들이 또 이야기가 나눠질 예정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다보스 포럼의 가장 강점, 지난 40년간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강점이 이 주제 선정입니다. 네. 그 인류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리고 미래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그런 이슈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해서 이렇게 화두로 던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게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더 참여하게 되는 그런 네. 유인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 다보스 포럼의 대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네. 또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안보, 보건, 뭐 에너지 이런 그 한 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닥치면서 이제 각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각자 도생,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만 어떻게 잘 살고 보자, 네, 우리만 독립주의로 가고 있었죠. 위험을 네. 피하고 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코로나 이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우호적인 국제 협력의 분위기가 거의 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그 각국의 그런 협력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대주제가 있고요. 그 대주제 밑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기후 위기 주제, 네. 그리고 이것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에너지 위기, 특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그 에너지 위기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선진국들이 가면서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석탄이나 LNG나 석유와 원유와 같은 그 에너지 개발에 비용을 덜 쓰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쓰게 됐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기존의 탄소 중립에 대한 흐름을 뒤바꾸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소주제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안보 이슈,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일자리, 인공지능, 그리고 인종 간 차별 이런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봐야 될
우리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슈들을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네. 협력과 번영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는 주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통화 정책 얘기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팬데믹 기간에 이제 달러라든지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각국 간의 물가 문제가 심화가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불만 사항이 쌓였을 텐데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16명이 이번에 참석을 하는데요. 예. 이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랑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그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 간에 서로 그 화합과 그 서로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모양새가 가장 잘 반영된 곳이 사실 금융 정책입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알게 모르게 서로 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이렇게 맞추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각국이 너무나 어려운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만 반영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경험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작년에 거의 4% 기준금리를 올려버렸는데 예. 이거는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였고 다른 나라가 따라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미국만 할 수 있는 정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강달러가 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고 이전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준 통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그 미국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그 완화시키는 그런 독자적인 남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강하게 그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이렇게 금리 인상 정책을 완화해서 다른 나라와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강달러가 사실 계속될 수가 없는 게 일본이 올해 4월부터 아마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금 2013년부터 제로 금리로 10년 동안 왔었는데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미국을 따라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원래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면은 달러와 엔화가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엔화가 제로 금리로 강세를 못 보이는 상황이 이제는 바뀌어서 달러와 함께 엔화도 강세를 보이면은 그 아마도 강달러 홀로 그 가치가 높아졌던 달러화가 그렇게 이전처럼 강하게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에 들이우고 있는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논의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경제학자의 대부분이 이제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분명히 논의가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이 너무 많죠. 네.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을 거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작년에 1.6% 경제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2023년에는 대부분 경제 기관들이 0.5%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거의 뭐 그 성장률이 1% 이상 낮아지는 건데요. 성장률이 1% 낮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체온이 1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장률은 보통 사람 체온의 비율을 많이 하는데 사람 체온이 1도 낮아져서 오래 가면 사람이 거의 죽는 네. 상황에 가는 것입니다. 저체온증 걸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이것은 유럽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들이 많아져서 경제 정체가 부담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올해 말에 가면은 그 이자율을 다 같이 내리고 경제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네.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후에 9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직접 대면 참석을 합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오랜만에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요. 예.
참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그 워낙 미국과의 그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 이 다보스 포럼을 중국 정책과 중국의 그 문화의 그 선전의 장으로 상당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포럼에 참석을 실제로 했고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지만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런 다보스 포럼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에서 우리나라 정책과 우리나라 문화 같은 여러 이점을 그 홍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지금 밝혀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네.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질서를 구현을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과 함께 다른 나라도 같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냥 건조하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운이 달린 주제들인데요. 네. 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무너졌다. 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가장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GDP의 70% 이상이 외국에서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전 세계 공급망이 흐트러졌다, 끊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회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출 수입을 통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연설의 주제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게 그 정상의 이 연설 기회가 모든 각국에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게 좀 특별하게 온 기회인지 그리고 얼마나 좀 시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그 19일 날 오전 11시에 그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시간상으로는 11시에서 12시까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모든 정상들이 그 연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표가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 국가 수반으로서 그 연설을 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독일의 총리와 그리고 그 스페인의 총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3명만 국가 수반으로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면서 각국의 그런 지도자들과 즉석 회담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G7 국가들의 이제 수반들이 다수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간다는 것은 비즈니스 외교, 세일즈 외교의 목적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같이 가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회장단이 엄청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다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날 그 연설을 하게 되는 19일 날 전날에 이제 다보스에 도착을 하는데 18일 날 국내 주요 기업 CEO들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그 투자 협력,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나라 4대 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인텔, IBM, 퀄컴, JP모건, 소니 등의 그 CEO들과 회동을 같이 하면서 그 앞으로 그 한국과의 협조와 한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의 기술 진보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기업들에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스위스 다보스 네. 현지에서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다수 이 홍보 문구를 두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보스 포럼이 워낙에 그들만의 리그다. 또 이제 비싸고, 부자들의 그죠? 이제 사교 모임이다. 이런 비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뭐랄까요? 시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그 너무나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에 따라서 그늘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배타적인 그 지도자 또는 부자들만의 모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참가를 하려면 8천만 원 이상 일반 예, 참가인데도요. 회비를 네. 지불을 해야 되고요. 1인당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은 초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배타적이라는 것이 보통 서양에서 하는 포럼이라는 건 자유롭게 참가해서 구경도 하고 발언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전혀 허용이 되지 않은 배타적인 모임입니다. 즉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부자들만의 잔치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미국 시민의 일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 원래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 세계 각국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누구도 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논의만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 서양 언론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게 부자들의 그냥 토크쇼 아니냐. 서로 얘기해서 잘난 척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그런 그 토크쇼가 같은 책임지지 않는 발언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그 워낙 많은 부자들이 참석을 하니까 항상 그랬지만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의 10명 중에 1명이 개인 자가용 제트기로 여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보스 포럼이 항상 2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기후 변화에 대한 네. 그 정책의 발견 이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반대되는, 예. 실천을 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성과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전만치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현지 시간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로 진행이 되는데 요 세션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대화 어떤 사람의 만남은 꼭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그 연설을 하는 게 중요한 내용 네. 우리 19일 내용이고요. 오전 11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되는 주제들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우리 세계 경제 미래에 곧 예. 닥칠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으실 주제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양성 평등.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도 양성 평등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이슈가 네.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노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 네. 그리고 경제 회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최근 이제 많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고통을 주었던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 네. 그리고 산불 방지 정책. 이 산불도 우리가 호주에서 먼 나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지만 이게 정교화되고 있어서 이제 모든 나라도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있지만 산불은 매년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를 네. 매년 주는 이런 네. 상황으로 특히 전개가 미국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랍권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석유 시대 이후에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인종차별의 문제.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이 인종차별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될 건데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이런 논의가 소주제로 세션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자유롭지 않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가 통합이 되나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단절이 되면서 좀 극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 우리 시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와 연합인포맥스를 통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 이화여대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